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진앙지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영광의 한빛원전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는 걸로 나타나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더 큰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영광 한빛 원전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가동을 수동으로 중단하기 위해서는 지진 당시 진동을 중력 가속도로 측정하는 계측값이 0.1G를 넘어야 하는데 이번 지진 때는 계측값이 0.0187G로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라는 게 한빛 원전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가동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없이 안전운전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빛 원전 측의 설명에도 환경단체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으로 월성핵 발전소가 80일간 가동을 중단했다며 40년이 다 돼가는 영광 한빛 원전도 가동을 멈추고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진에 관련돼서 취약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더 신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이 흔들렸다거나 바위가 떨어진 것처럼 큰 소리가 났다는 등 지진 유감 신고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모두 47건이 접수됐습니다. 밖에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진동 소리가 밖에서 들리고 바위가 쿵 떨어져 가지고 땅이 울리듯 큰 소리가 나고 주택이 좀 흔들렸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규모 3 이상 지진은 4번 발생했으며 지난 2014년 전남 보성군 인근에서 발생한 3.3 규모의 지진이 가장 컸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당시 자국민에게 총을 쏴서 시민들을 죽인 혐의로 계엄군 14명을 특정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에 대해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한 바 있지만 일선 군인들을 찾아내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앞 도로에서는 미니 버스를 향해 무차별 사격이 이뤄졌습니다. 저항 의사가 없는 시민 1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일부가 살아남았는데 계엄군은 이들을 야산으로 끌고 가 총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막 도착해가지고요. 막 좀 서 있는데 한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좀 높은 사람 같았어요. 그 중에서. 높은 사람 같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왜 귀찮게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주남 마을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한 11공수는 다음 날 계엄군 간 5인 사격으로 인근에 있던 송암동 주민들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44년이 지난 지금 집단 학살을 저지른 계엄군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렸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채용 11공수 여단장을 포함한 장교와 사병 9명을 집단 살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진조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고발 조치입니다. 진조위는 주남마을 송암동 두 사건을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민간인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서 가해자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남마을과 송암동 근처에서 일어난 집단학살 사건으로 집단 살해죄를 적용을 해서 고발을 하기로 했고요.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 근거로 판단했던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빠졌던 7명의 피해자를 새롭게 발견해낸 겁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제외한 정호용 특정사령관과 공수여단장, 연대장 등 6명이 내란 목적 살인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누구가 특정 개인만 피해를 입는 그런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에 던지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조위 활동은 오는 26일 종료되지만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 계엄군 고발 등의 조치를 이어받게 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중국산 인삼 분말을 섞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인삼 분말의 관세율이 인삼 원물을 수입했을 때보다 10배 이상 낮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인삼 분말을 수입하는 충북의 한 업체에 들이닥쳤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중국산 인삼가루를 섞어 만들어 놓고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인삼 분말 수입 신고 필증에는 중국을 의미하는 CM 표시가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중국산이지 이게 다 지금. 이걸 갖고 이걸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범죄에 가담한 업체는 원료를 수입한 업체뿐만 아니라 2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들 세 업체는 원료 구입과 완제품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인삼 분말과 국내산 인삼 부산물을 7대3 비율로 섞어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유통망을 갖춘 업체가 한 박스에 최대 4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육안으로 중국산과 국내산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적발된 물량만 1.4톤, 4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암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적인 다단계 유통망과 통신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전방위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인삼 분말의 관세율이 백삼이나 홍삼을 수입했을 때의 관세율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백삼 원물은 관세율이 220%가 넘고 홍삼의 경우 750%가 넘는데 인삼 분말은 관세율이 20%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인삼, 홍삼 등 원물로 수입했을 때와 가공품인 인삼 분말로 수입했을 때 관세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개 업체를 입건한 가운데 전남에 있는 한 업체는 최근 벌금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군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 올해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지역은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33.5도, 담양 33.9도, 화순 32.8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담양과 곡성에 이어 광주와 구례 등 전남 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광주를 비롯해 전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올여름 불볕더위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과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무화과 재배 농가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한 가지들을 기다란 유인줄에 묶는 농민들의 손길이 유달리 분주합니다. 1헥타르, 3,000평의 밭을 부부의 힘만으로 가꾸는데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장시간 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전 11시 정도인데요. 햇볕이 내리쬐는 밭 한가운데 나왔더니 온도계가 3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챙이 긴 모자와 긴 옷으로 애써 햇볕을 가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엄청 더워요. 너무 더워갖고 새벽에 한 5시나 나와서 아침 한 9시 반이나 정도 들어가거든요. 더워서 너무 더워서. 장시간 땡볕 아래 일할 수밖에 없는 건설 현장도 비상입니다. 철근을 나르기 위해 트럭과 현장을 여러 차례 오가는 사람들의 작업복이 금세 땀으로 젖어듭니다. 많이 힘들긴 하죠. 아무래도 땡볕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는 동료분들 중에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건강 상태 같은 경우에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가장 더운 오후 2시 무렵 천막 그늘 아래 한두 대의 선풍기로는 모자라 제빙기 속 얼음까지 동원해보지만 더위와의 싸움을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올여름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예상되면서 노동당국도 일주일가량 빠르게 사업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폭염 때는 일사병 같은 어떤 그런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한여름 같은 6월 더위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최근 3주간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3% 증가한 상황. 이 가운데 88.9%인 64명이 공원과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의 증상을 보인 만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경일을 중심으로 순천 번화가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자주 나타나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10여 대의 오토바이가 거리에서 굉음을 내는 건 물론 위험한 질주를 일삼아 사고 위험까지 높은데요.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오토바이 여러 대가 줄지어 내달립니다. 뒷좌석에 탄 동승자는 신호봉을 휘두릅니다. 교차로에선 폭주 견기를 내뿜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기까지 합니다. 현충일인 지난 6일 새벽, 순천의 한 번화가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위험한 질주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휴일을 맞아 거리엔 차량과 다수 시민이 있었고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도로 쪽을 다 간 차선, 온 차선 다 막아버리니까 그 부분 때문에 통행들도 좀 많이 방해가 됐고 한 오토바이에 한 사람만 탄 게 아니고 2명이 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배달 운전자 등으로 국가 기념일을 맞아 거리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홍보와 단속을 해왔지만 최근 폭주 규모나 횟수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CCTV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주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경력을 사전 배치하여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필요할 경우 구속 수사와 오토바이 몰수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 항공센터 인근에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가 들어섭니다. 농업용을 포함한 상용화 드론의 제조, 연구와 관련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고의 항공산업 인프라를 갖춘 고흥만 일원에 농업용 드론 특화 산단이 들어섭니다. 2026년 말까지 총 190억 원을 들여 항공센터 인근에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영 개발될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는 전국 최초, 최대의 드론 특화 단지입니다. 무인항공 특화 농공단지에는 드론 산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업, 정보통신업, 정밀공학기기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등 4개 업종을 특화 업종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흥군은 이미 34개 기업의 입주 의향서를 받아놨고 상용화 드론의 연구에서 생산, 실증까지 드론 산업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드론 특화단지 주변에는 이미 항공센터와 드론센터, 드론 상업화 실증 지원센터, KUAM 테스트베드가 들어서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 추진 시스템 평가 기반과 미래비행체 실증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더 많은 항공 인프라가 속속 갖춰집니다. 드론 특화 농공단지는 우리 군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더하게 될 것이고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흥 드론 특화 단지 착공은 고흥이 명실상부한 드론 중심 도시라는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을 앞두고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가 남북이 서로 적대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4년이 됐지만 갈등과 대결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적대 정책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6.15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받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비준 동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중견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또다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이 어제 광주지법 파산부에 법정 관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양건설은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는데 법정 관리 신청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는 채권 회수나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양건설은 지난 2010년에도 부동산 PF발 유동성 악화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가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해당 법안에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